이 반대의 느낌 두 가지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것은 발성적으로 굉장한 스킬입니다. 제가 민경훈님이 부른 다행이다를 분석한 영상을 보고 댓글로 겁쟁이와 발걸음도 분석을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아서 오늘 한번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내용과는 최대한 겹치지 않게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보여드릴 두 곡의 라이브 영상 모두 민경훈이라는 같은 가수가 불렀지만 재미있는 비교 포인트들도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입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장나는 사랑이 당신을 미친 듯 사랑합니다. 해질 무렵 날 끄고 간 발걸음 눈 떠보니 잊은 줄 알았던 곳에. 둘의 톤이 다른 게 혹시 들리시나요? 겁쟁이를 부르실 때는 호흡을 가볍게 쓰면서 소리를 띄워서 내셨고, 호흡이 새어나가게끔 하지 않고 약간 머금은 듯이 소리를 내셨어요. 미안합니다, 고장나란 사람이. 근데 발걸음에서는 톤을 똑같이 가볍게 가져가시기는 하는데 소리의 위치도 조금 더 낮고 호흡을 더 섞어주어서 아까 겁쟁이 때처럼 의 톤이 아닌 톤에 가깝게 내세요. 해질 무렵 날 끌고 간 발걸음. 그래서 두 노래의 도입부 음역이 비슷한데 발걸음의 도입부가 상대적으로 더 러프한 느낌이 듭니다. 고장나는 사랑이 해질 무렵 날 끄고 간 발걸음.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단순히 소리의 위치가 어떻고 호흡이 어떻고 이런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보는 것보다 더 넓은 음악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거를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좋기도 하고요. 민경훈님은 테크닉이나 요령적인 걸 측면에 두고 저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가사에 맞는 톤을 쓰신 것 뿐이에요. 겁쟁이는 제목 그대로 겁쟁이잖아요. 겁쟁이인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음색이 확실하고 확 다가가게끔 소리를 내면 안 어울리겠죠. 겁쟁이는 쉽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지켜만 보다가 혼자 마음을 막 끙끙 앓고 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 목소리도 확 내는 게 아니라 뭔가 내 듯 말 듯 약간은 숨죽이는 듯하게 내야겠죠. 미안합니다. 반면에 발걸음은 도입부 가사가 해질 무렵 날 끌고 간 발걸음, 눈 떠보니 잊은 줄 알았던 곳에, 이거잖아요. 발걸음이 날 끌고 갔대요. 몸이 막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서 내가 나를 움직이기 힘든 상황인데 내 마음은 계속 상대를 향하고 있으니까 발걸음이 어떻게든 내 몸을 끌고 간 거죠. 그리고 어느샌가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잊은 줄 알았던 곳에 있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사람은 되게 지쳐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가서 막 왜 헤어졌는지 따져야겠어, 매달려야겠어, 이렇게 기력이 넘치는 상황이 아니라 되게 지쳐있는 상태란 말이죠. 여러분들 지쳐있을 때 목소리 어떻던가요? 제대로 나오던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저절로 호흡이 섞이게 되고 소리의 위치도 낮아지게 돼요. 그니까 민경훈님이 저런 톤을 노래할 때 쓰신 거고요. 그래서 플레이어라면 테크니컬하고 막 요령적인 걸로 접근하기보다 이렇게 가사를 해석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노래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다음 부분 보실게요. 기다립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데 염치 없이 당신을 원합니다. 아직도 너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는지. 민경훈님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민경훈님의 두 가지 컬러가 보이는데요, 여리게 내는 톤도 매우 잘 어울리시고 되게 로우하게 내는 톤도 잘 어울리세요. 겁쟁이는 되게 여린 톤으로 가시는데 발걸음은 되게 묵직한 톤으로 가시잖아요. 기다립니다. 아직도 너에 대한 미움이. 똑같은 저음역대지만 발걸음에서는 이렇게 좀 더 체스티하게 되시죠. 그래서 발걸음이 더 남자다운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발걸음을 부르실 때 겁쟁이와는 달리 이런 남자다운 부분을 결정지어주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비브라토의 차이를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또 헤매여봐도 늘
전반적으로 발걸음에서의 비브라토가 훨씬 더 느리고 굵죠. 보통 비브라토가 저렇게 느리고 굵으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진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음색적으로도 좀 더 남자다운 느낌을 심어주기 좋아요. 그래서 옛날 락커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저렇게 느리고 굵은 비브라토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겁쟁이의 약간 킬포인트 부분 중 하나죠. 가성이 나오는 부분을 들어보면 보다 또 찾으리 마라 또 찾으리 마라 예쁘고 선명한 가성이 아니라 호흡을 많이 섞어주어서 기시금이 들리게끔 하는 가성이에요. 이런 가성이 되게 샤한 느낌을 주고요. 때에 따라서는 가성이라는 얇은 소리이지만 강렬한 느낌을 줄 때도 있어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잦은 이 말, 이런 가성이 아니라 숨 쉬는 것보다 더 잦은 이 말, 이런 가성이 더 원곡에 가깝죠. 더 잦은 이 말. 소리 낼 때는 후자처럼 내는 게 조금 더 불편하고 목의 데미지도 좀 더 있지만 노래 표현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면 이런 가성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하나도 부분하고요. 자신 부분에 발음하시는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도 자신있게 못하는 나도 자신있게 하나도가 아니라 약간 토어처럼 발음을 하시면서 더 넓은 소리를 써주시고 자신 있게 해서 자신 부분도 그냥 자신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자신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시죠. 이러한 발음적인 표현이 민경훈님의 노래를 들었을 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자, 이번엔 다시 발걸음으로 가서 발걸음의 메인 부분이죠. 처음부터 여기서는 소리의 넓이감도 충분히 써주시면서 너무 무겁지 않게 소리를 내주셨어요. 2옥타브 라라는 고음이 시작되는 음정인데 여기서는 올리 체스트로만 소리를 내려고 하면 되게 버겁거든요. 근데 민경훈님은 체스티한 묵직함도 있으면서 청량함도 같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리인데 이 묵직함과 청량함은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이 반대의 느낌 두 가지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것은 발성적으로 굉장한 스킬입니다. 이따가 겁쟁이를 부르실 때도 나오는데요.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지난 다행이다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밴딩을 하는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란 존재는 이런 부분들이요. 너란 존재는 그러한 포인트들이 곳곳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네가 내게 했듯이 언젠가 너도 이렇게밖에 이런 민경훈님만의 시그니처인 부분이 본인 곡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래에서도 들어가 있으니 들었을 때 원곡자가 떠오르기보단 그냥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거죠. 가수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린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겁쟁이 고음 부분인데요. 둘 다 똑같은 2옥타브 솔 샵이라는 음정인데 소리가 다릅니다. 설명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커져가는 사랑은 네 걸음만 지나 커져가는 사랑 네 걸음만 지나 커져가는 사랑을 할 때 사가 아니라 스아 하면서 입 안의 공간을 넓게, 즉 구강공명을 많이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고음이지만 상대적으로 소리가 아래에 있는 느낌인데 뒷걸음만 할 때는 비강공명이 좀 더 활용되어서 좀 더 윗 포지션으로 소리가 이동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음정에 같은 아 모음이지만 미음이라는 자음이 비강을 유도해 주어서 자연스럽게 뒷걸음만 부분이 좀 더 두성으로 소리가 이동되어진 거죠. 그래서 커져가는 사랑은 부분은 좀 더 먹먹하면서 두터운 느낌이 있고 뒷걸음만 부분은 좀 더 얇으면서 소리가 더 빠져나온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겁쟁이의 메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울고 보채도 부분을 한번 들어볼게요. 앞에서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나 도로 안 가고 더로 소리를 내면서 더 넓게 쓰셨는데 그러면서도 두성도 아주 잘 믹스시켜 주셔서 단단하면서도 시원하게 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묵직하면서도 청량한 부분이 여기에도 있는 거죠. 심지어 지금이 더 높은 음입니다. 지금 이 파트는 강렬한 부분이어서 고음을 강렬하게 내야 되는데 그러면 고음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음을 잘 내기 위해서 소리를 얇게 내야 하는데 그럼 노래 분위기적으로는 또 밋밋해지고 그러면 강하게 내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무거워져서 고음이 안 난다고 했으니까 다시 얇게 내야 한다는 건데 그럼 분위기적으로는 또 밋밋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강하게 내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현상적으로는 성대를 얇게 만들어주는 CT 머슬과 소리의 두께감을 만들어주는 TA 머슬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서로 잘 쓰여야 하는데 얘네는 한쪽이 쓰이면 한쪽이 안 쓰이려는 성질이 있어요. 길항작용이다 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고음에서 저렇게 힘있는 소리를 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내일 당장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저 부분이 안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은 울고보채도 부분을 진성으로 내는 게 베스트이긴 하겠지만 표현법을 약간 다르게 해서 불러보는 거예요. 일단은 보채도 하는 부분이 진성으로 안 올라가니까 가성으로 내주시고 대신에 음정을 한번 올렸다가 내려줄 거예요. 그리고 가성으로 내지만 아까 더 잦은 이별에서 설명드렸던 가성 있죠. 그러한 가성을 써주시면 그나마 분위기가 고조되는 느낌을 좀 더 살릴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아이처럼 울고 보채도 터진 내 맘은 모르겠죠. 길을 잃은 아이처럼 울고 보채도 터진 내 맘은 모르겠죠. 이런 식으로 고음이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식으로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또한 플레이어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울고보채도의 이 비브라토를 따라하려고 하면 굉장히 내기 어려워요. 울고보채도 이렇게인데 민경훈님은 지금 울고보채도 이렇게 비브라토의 폭을 굉장히 크게 흔들어주면서 리듬감도 나타내지고 파워풀함을 더 극대화시킨 거거든요. 근데 비브라토의 폭을 저렇게 크게 흔들어주면 훨씬 더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 비브라토를 일단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무난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울고보채도 이렇게 먼저 연습하시고 이게 먼저 안정적으로 되고 나서 고음 가는 소리 방향 그대로 계속 나아가 준다고 의식을 하고 그 의식을 계속 둔 상태로 비브라토를 크게 흔들려고 하셔야 돼요. 울고보채도 여기 부분이 잘 나왔다고 해서 이 소리 가는 방향 의식하지 않은 채로 비브라토를 저렇게 크게 내려고 하면 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벅차져요. 그래서 저런 비브라토를 넣고 싶다면 꼭 고음 가는 소리 방향성을 같이 의식하면서 동시에 비브라토를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터진 내 맘은 모르겠죠. 눈을 감지 마요. 그리고 이렇게 강렬하게 부른 뒤에 나오는 미들톤, 여기를 사실 가성으로만 내면 굉장히 매가리가 없는데 지금처럼 진성도 적절하게 잘 섞인 미들톤을 써주면 사람들이 노래를 들을 때 텐션이 확 놓아지지 않아요. 적절하게 노래의 집중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다시 한번 민경훈님의 라이브를 분석해봤는데요. 지난 영상 분석을 하면서도 굉장히 멋있다고 느꼈었는데 이번 거를 분석하면서 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발성적으로도 표현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옛날에 남들 앞에서 노래를 잘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든 것도 민경훈님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와,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다,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뿐이었는데 공부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아, 멋져 보였던 게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래서 우리도 민경훈님처럼 멋있게 노래할 수 있기 위해서 꾸준한 연습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